안녕하십니까, 김종래입니다. 9월 17일 김종래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8일이면은 30대 영선으로 돌풍을 일으켜서 대표가 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6월 11일 날 전당대회에서 당 중진들인 나경원, 주호영 이런 분들을 다 꺾고 당선된 지, 그래서 취임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이 대표는 15일 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요,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공보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참석해서 취임 100일 동안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고민이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다. 이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이준석 개인의 미래도 없고 우리 당도 큰 혼란에 빠진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현재 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후에 신규 당원이 15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신규 당원이 15만 명이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당 당원의 당원수의 대다수가 2030 세대라고 합니다. 정치권의 변화를 상징하는 MZ 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이준석 현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준석 대표가요, 최근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야 간에도 이 종로 선거구는 유별나게 관심을 많이 갖게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그래서 작년에 황교안 국민의힘 대표를 누르고 당선됐던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가 최근에 그 당내 경선에서 승부수를 던진다나 그러면서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 경선과 종로구 국회의원 자리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사표를 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거나 국회에서까지 표결로 가결이 돼서 미안하게는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종로는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날 같이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국민의힘은 정말 전략적으로, 여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힘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은요, 대선 후보처럼 이렇게 종로를 미니 대선판으로 만들어서 거기를 큰 판을 좀 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이준석 출마론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종로에 가겠느냐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노원병 선거구의 당협위원장입니다. 거기서 2016년도 총선, 2018년도 재보궐선거, 2021년도 총선, 이렇게 3번 출마했는데 전부 큰 표를 얻었지만 2등을 해서 다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종로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상계동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내년 종로 보궐선거가 갖는 전략적 가치가 크다면 나갈 수도 있는 거라는 질문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할 거다.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개인적 욕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당 차원에서,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전략상 심각하게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도 도저히 결론이 안 된다, 아니다 싶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단차례 지금부터 놓으라고 하는 건 저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85년도 민정당 정권을 거꾸로 때리는 신민당 돌풍이 시작됐을 때 이민우 씨가 신민당 공천으로 종로에서 나와서 그 바람을 모티브로 해서 5공은 결국 무너지고 민주화가 열렸습니다. 그게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번 종로 보궐선거는 총선이 아니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집니다. 그 당시에 이민우 씨가 돌풍을 일으켰을 때는 총선 속에서의 종로였는데 상징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가 물러간 자리고 전에 황교안 대표가 완패한 지역에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사실은 85년도 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대통령과 함께하는 법적인 런닝메이트가 아니라 사실상 쌍끌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말대로 하면 욕심이 가득하고 희한한 사람들이, 그리고 식상하게 이런 사람들이나 몰려든다. 그 식상하게 짝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다 지금 신문에 거론되는 중진들 보세요. 그분들 나오는 게 무슨 놈의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이러면은 어찌 보면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런닝메이트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 패배를 위한 런닝메이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 대선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젊은 세대하고 중도층 이런 사람들이 선택해서 팔가름이 날 겁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이준석 대표는 싸가지 없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그들로부터는 다른 정치인보다는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성세대가 비판하고 뭐 싸가지 없느냐고 젊은 나이에 없는 해도 이준석이 벌써 15만 명 이상이 입당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준석 대표가 종로에서 2030을 상대로 2030과 함께하는, 그리고 중도층도 함께하는 그런 사바람을 일으키면 대선 후보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 아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후보가 정해지면은 국민의힘의 대표 후보가 정해지면 대표는 역할이 줄어듭니다. 대부분이 후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거구에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는 미니 대통령 선거 치른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접근하면은 대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상황으로 이준석 대표가 진다고, 이 상태로 가면은 국민님이 진다는 판단이라면 더더군다나 노원병에 집착하면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총선 때 황교안 대표는 뭐 마포에 출마하니 어디에 출마하느니 우유부단하고 마지못해 출마하더니 결국은 출마해서 낙선했고, 그것이 결국 총선을 망치는 하나의 요인이 됐던 것, 그것도 한번 상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전에, 그때 가서 임박해서가 아니라 종로 선거에서 누가 출마하는 걸 정치적 큰 아이템으로 삼아서 지금부터 잘 디자인해서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그냥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꼭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뭐 제가 이준석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너무나 희한한 상황 속에서 종로 선거가 치러지고 그 종로에 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나간다고 하니 여기를 하나의 그냥 엄청난 상징적인 현장으로 삼아서 할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적임자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경우에 뭐 내가 나가야 되냐고 중진들이 정말 이준석 대표 말대로 희한한 사람이 또 분침을 흘린다거나, 이준석 대표는 내가 그 3번 떨어진 데 있으니까 기어이 거기서 다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쌍끌이 전략, 런닝메이트 전략, 역할 분담, 대통령 후보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 것인가 하는 의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는 원래 오늘 방송 이후에는 추석 연휴 기간인 20일과 21일, 즉 월요일과 화요일에 방송을 하게 돼 있었는데, 명절도 좀 있고 휴식도 좀 했고 가정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해서 좀 생략하고 좀 쉬었다가 좀 보링을 한 다음에 일주일 후인 24일 날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